지금도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인공지능은 아직 인간처럼 대화할 수 없을까요?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에 가능하다면 과연 그때는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나도 투디입니다. 저번 영상 말미에 언어의 습득은 인간만이 가능한 거라고 하셨는데요. 예, 현재는 그런 견해가 좀 우세한 편입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에는 노암 촘스키가 큰 기여를 했죠. 네,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 사회 비판으로 유명한 분이죠. 예, 그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되긴 하지만 사실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현재의 언어학의 주제들 중에 촘스키가 정의하지 않은 용어가 논쟁에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2005년도에 영국의 프로스펙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서 독자 투표로 전 세계 최고의 지성을 뽑았는데 여기서 1위 하셨습니다. 대단하네요. 참고로 3위가 리차드 도키스입니다. 아무튼 이 노암 촘스키에 관해서는 언제 따로 기회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노암 촘스키에 의하면 사람은 이미 선천적으로 언어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예. 인간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유전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1950년대까지만 해도 언어학에서는 행동주의라는 이론이 지배적이었어요. 행동주의 이론이요? 그건 예. 뭡니까? 타블라 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깨끗한 석판이라는 뜻인데요. 네. 인간의 정신 상태는 이렇게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경험을 통해 이 여백을 채워간다는 17세기 철학자 존 로크의 사상을 일컫는 용어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작 존 로크는 이런 말을 쓴 적은 없는데, 네. 하여간 행동주의는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백지 상태였던 인간은 외부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달한다고 보는 거예요. 즉 모든 행동은 학습되어지며 이 학습은 자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학습되어지고 자극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 간단한 예로 강아지들 훈련시킬 때 보면은 말 잘 들으면은 먹을 것으로 보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또 말 안 들으면은 나름대로의 벌을 주고요. 네. 이것을 통해 조건, 즉 말을 잘 들으면 보상을 얻고 말을 잘 안 들으면 혼난다는 조건을 통해 학습을 해간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나 강아지나 그러한 상과 벌을 통해 교육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행동주의는 인간은 동물과 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언어학에서도 이러한 행동주의가 지배적이었어요. 인간이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이러한 외부 자극을 통해 하나씩 경험해서 백지를 채워간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이러던 때 노암 촘스키는 아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언어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 딱 봐도 당시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이게 대세가 된 겁니까? 촘스키는 1957년에 자신의 첫 저서인 통사론적 구조에서 아이들이 오로지 기납적 방식이나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말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네. 언어에는 보편 문법이라 불리우는 몇 가지의 기본 원칙들이 있고 이것은 인간의 뇌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각인되어 있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의 근거는 뭡니까? 일단 아이들이 걷기를 시작하는 거를 보면은 이 걷기 능력은 누군가 가르쳐 주거나 외부 자극에 의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발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걷는 것을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도 이 걷는 것처럼 인간의 보편적인 선천적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또한 언어 습득 능력은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따라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정도까지로 이제 보는데,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 선천적 능력이 사라져서 말을 배우기가 이제 매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근거가 됩니까? 이게 또 다른 주장으로는 언어가 후천적 학습에 의한 거라면은 지능이 뛰어나면은 언어 능력도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습에 의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하지만 지능이 뛰어나지만 언어 능력은 부족하다거나 반대로 언어 능력은 뛰어나지만 다른 지능이 좀 부족한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꽤 많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거네요? 예, 이 촘스키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계,
즉 인공지능도 그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인간의 특성이니까요. 예, 그 동물도 갖지 못한 인간만의 능력이라고 간주를 한다면은 인공지능이 뭐 결국 그 인간과 같은 능력과 그 경험, 뭐 학습을 거쳐야 정말 그 사람과 같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강인공지능, 인간 수준의 그 일반 인공지능이 등장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 사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뭐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은 뭐 대단해요. 뭐 과거에는 그 컴퓨터 성능의 한계로 인해서 뭐 사측 연산 위주의 뭐 입력과 출력이 뭐 선형적으로 대응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뤘지만 네. 그 현재는 뭐 엄청난 그 성능과 또 이 용량의 증가로 인해 뭐 우리 수학에서도 뭐 벡터나 행렬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죠. 예. 그 이런 뭐 벡터나 행렬 같은 복잡한 연산도 이제 충분히 빨라지고 또한 그 데이터도 그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를 그 빠르게 탐색하고 이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체스나 바둑도 그 사람이 못 얘기고 또 요즘 그 그림 그려주는 AI들이 화제인데 이것들 보면 정말 사람이 그린 것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요즘 보면 정말 장난 아니던데. 진짜 잘 그리던데요. 예, 물론 좀 오류는 있어가지고 뭐 다리가 3개 있다거나 뭐 팔이 다리에 붙어 있거나 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사실 그 이제 알파고 이후에 그 뭐 AI 및 그 4차 산업 열풍이 불었을 때를 보면은 그 인공지능이 그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이제 보던 직업들이 이제 뭐 주로 뭐 택배라든지 뭐 배달 뭐 금속 가공 등등 그러니까 신체를 사용하는 쪽으로 보고 반대로 그 인공지능이 대체 못할 것이 뭐 화가나 뭐 음악가나 뭐 디자이너 등등 뭐 좀 약간 예술 관련 쪽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반대로 이런 쪽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 예측인데도 별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대가 지금 뭐 굉장히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중에 하나로 뭐 투자 및 그 신용 분석가라든지 뭐 또 증권이나 그 뭐 외환 딜러 등도 막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이미 인공지능을 통해 뭐 자동으로 뭐 주식을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들도 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으로 그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 수익 잘 납니까? 이게 뭐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알고리즘이요? 예, 뭐 이걸로 엄청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반대로 뭐 알고리즘을 엉망으로 짜면 뭐 망하기도 하겠지만 보통 이런 것들은 그 초단기 매수 매도를 통해 그 수익을 얻는 그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일일이 주식 시황을 그 보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려면은 뭐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컴퓨터는 뭐 이거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종목을 뭐 모니터링하고 뭐 바로바로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 조디 포스터가 감독하고 그 조지 클루니 주연의 그 영화 그 머니몬스터라고 있습니다. 머니몬스터요? 예. 이 영화에도 그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한 주식 거래 내용이 나오긴 해요. 다만 그 최근에 그 가상화폐 루나 사태를 봐도 알겠지만 그 알고리즘의 설계 예상 범위를 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뭐 그런 엄청난 패닉이 일어나게 되죠. 진짜 그 이런 것만 봐도 그 인공지능에게 그 통제권 넘기면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뭐 스카이넷이 뭐 반란하고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진짜 그 핵무기 발사 권한을 뭐 인공지능에 넘기진 않겠죠. 그 과거에 그 뭐 그 최후 결정권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 했지만 실제로 그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 몇 번이나 그 핵전쟁 날 뻔했다면서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 냉전 시대에 이 핵 관련 프로그램들이 뭐 100번이 넘는 뭐 컴퓨터 오류가 있었다고 해요. 뭐 상대가 뭐 핵을 쐈다는 뭐 잘못된 정보가 막 울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100번이 넘는 컴퓨터 오류. 진짜 핵전쟁 안 난 게 다행입니다. 그거 말입니다. 이게 뭐 그 우주에 뭐 핵 감시 위성들을 막 쏴놨는데 이것들이 뭐 태양빛을 그 핵 섬광으로 잘못 인식해가지고 뭐 경보 울려가지고 뭐 발사 일부 직전까지 갔다는 등 정말 그 지구 멸망할 뻔한 적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이런 것들 다 그 약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저번 편에 얘기한 그 GPT-3나 블렌더봇 이런 것도 다 약 인공지능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우리 그 SF 영화에 뭐 등장하는 뭐 그 같이 곁에 두고 뭐 사람처럼 대화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문장 생성이나 뭐 단순한 대화 챗봇이나 뭐 안내를 위한 뭐 이런 간단한 대화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SF 영화에 등장하는 뭐 친구나 연인 같은 수준의 대화는 그 기계학습 뭐 딥러닝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그 동음 이의어 같은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저희처럼 그러니까 살면서 경험을 갖고 있다 보면 어떠한 뜻으로 해석이 쉬워지지만 이 기계들은 이런 거에 대해 동음 이의어 같은 데서 이제 굉장히 좀 취약한 면을 보이거든요. 그것도 자국어나 쉽지 외국어는 동음이어만큼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그 저기 뭐야 SF 영화에서 너무나 그 자주 보고 쉽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처럼 그 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인공지능의 그 가장 끝판왕이 와야 가능할지도 모르겠는 거죠. 그 언어 능력이 뭐 인간만의 능력이라면 결국 그 인간을 완전히 에뮬레이트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해야겠고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은 정말 뭐 정신은 인간과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 좀 섬뜩한데요. 인공지능도 정신, 자아, 의식을 가질 수 그럼 있는 겁니까? 이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인간의 정신 그 의식에 대해서도 이제 수많은 논쟁과 이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언어 능력을 통해 그 현재의 인공지능과 그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